내 돈 빌려간다고? 그 집안에 돈 버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야. 내가 무슨 억만장자야? 어이, 면목이 없다, 시아 엄마야. 엄마랑 현정이가 너무 간곡히 부탁해서 말이야. 돈 빌려갈 때만 왜 그렇게 간곡해? 평소에는 서로 정도 없다가? 에이, 무슨 말이야. 능력 있는 며느리인 자기를 우리 집안의 대들보로 생각하지. 그딴 대들보 하기도 싫어. 결혼 10년 동안 연중 행사로 꼭 한 번씩은 내 돈 뜯어가더라. 뭘 또 뜯어가.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가족들이 무슨 강도도 아니고. 여보, 이제 당신은 시하, 시연이 아빠고 내 남편이야. 더 이상 당신네 식구들에 얽매여 살지 말라고. 알아. 근데 이번에 워낙 큰일이라 그래.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당신이 나보다 벌이가 훨씬 좋잖아. 이번엔 대체 무슨 일인데 드러나 보자 한번. 현정이가 애를 가졌대. 심지어 7개월이라네. 뭐? 아가씨가? 그래서 결혼은 한대? 해야지. 근데 애 낳고 결혼식은 나중에 한대. 일단 살림부터 합칠 건가 봐. 아이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사고를 치더니 결국 혼전 임신으로 가는구만. 그래서 전셋집 보증금이라도 필요하시다. 그렇지. 요즘 전세도 너무 비싸니까 현정이가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나 봐. 엄마 아빠도 그렇고. 남자 쪽도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은 아니래. 아니, 이른 결혼도 아니고 30대까지 어린이집 교사하면서 번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걔가 씀씀이가 좀 해프잖아. 명품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고 뻔하지 뭐. 아휴, 아버님 잘 되지도 않는 양복 좀 하며 맨날 동네 사람들 모아다가 고스톱에 깡소주 마시다가 중풍 와서 반신불수되어 누워 계시고, 어머님은 파출부에 식당 알바하며 어렵게 사시는데 그 집에 함께 살면서 사치가 웬 말이야. 아가씨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대체? 어렸을 적부터 소비 습관을 잘못 들인 것 같아. 막내라고 오냐오냐 큰 것도 있고. 에휴, 답답해 정말. 당신 집안은 어찌 그러냐 진짜. 그래도 현정이가 이렇게라도 결혼을 한다니 다행이네. 남편 될 사람이 착하면 좋겠는데. 착하면 뭐해. 난 현실적으로 좀 돈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구만. 전세 보증금도 못 대줄 정도면 뭐 뻔하네. 그러게, 그쪽도 직장 생활 했을 텐데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나 봐. 아이고, 그래서 내 돈 얼마 필요한데? 일단 한 3천만 원 정도만. 뭐? 일단? 그럼 2단도 있고 3단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3천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이니 통 크게 도와주자고 여보. 당신 돈도 빌려달라고 했을 거 아니야. 당신은 얼마 빌려줄 건데? 난 한 1천 정도. 아휴, 다 합쳐 4천이라니. 동대문에서 옷장사하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입점한 게 잘 돼서 돈 좀 벌만 하면 다 뺏어가고 모을만 하면 또 뺏어가고 하네. 정말 미안해. 자기 볼 면목이 없다.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야 여보. 더 이상은 진짜 나도 못 참아. 그동안 빌려간 돈 원금은커녕 이자도 다 못 받아냈잖아. 아예 줄 생각을 안 하시던데. 빌려간 게 아니고 그냥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 아니야, 차차 갚으시겠지. 엄마 혼자 가사 도우미 하고 식당 알바해서 버는 돈이 워낙 빠듯하니까 많이 못 모으시나 봐. 아니 근데 어머님은 돈 아까워 옷도 못 사 입고 서너 벌 갖고 1년 버티시는 분이 왜 이렇게 돈을 못 모으시는 거야? 심지어 아버님 앞으로 장애인 보조금도 꽤 나오잖아.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게 좀 의아하긴 한데 맨날 돈 없다고 하시니 그런 줄 알아야지. 뭐 부모님을 추궁할 수도 없고. 아버지 저렇게 들고 화장실도 거의 기어다니시고 하는 거 보면
불쌍해 죽겠어. 아버님이야 뭐 젊었을 때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셨지. 양복 좀 하시면서 최고로 좋은 양복 쫙 빼입고 유흥 즐기시고 바람도 꽤 피셨잖아. 어머님 속 다 썩이고 결국은 반신불수 되셨지만 우리 엄마가 참 힘드셨지. 아버님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몇 년간은 화장실도 못 가서 대소변 다 받아냈잖아. 근데 아버님은 저렇게 누워 계시면서 코로나 걸려도 이겨내시고 고령에 참 대단하셔. 명이 기신가 봐. 다행이지 뭐. 현정이 계획을 바꿔서 우리 집에 들어와 같이 살기로 했다. 지금 거의 만삭이고 아기 낳으면 엄마가 좀 돌봐줘야 할 것 같아서 같이 살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신혼집은 안 얻고요? 혹시 그럼 신혼집 전세금 빌려가신 거는 돌려주시겠어요? 저 장사하는데 좀 필요해서요. 그래, 우리도 집 평수 좀 넓혀서 이사 가야 해서 돈 열심히 모아야 해. 이따 계좌 보낼 테니 오빠랑 새언니 거 다 합쳐서 돌려주면 고맙겠어. 그래도 명색이 결혼하는 건데 예단비랑 신랑 예물비랑 세간살이 좀 바꿔야 하지 않겠니? 이것저것 사다 보면 돈 4천 금방 쓴다. 그건 나중에 돌려줄게. 그래요 언니, 미안한데 좀 나중에 갚으면 안 될까요? 당장 써야 할 돈이 정말 많네요. 뭐 그럼 나중에는 꼭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새언니 돈이랑 내 돈 꼭 돌려줘. 알았지, 강현정? 알았어. 오빠는 하나뿐인 동생 결혼할 때 선의로 돈 좀 보태주면 어디 덧나냐? 아니 현정이가 무슨 도둑이라도 되는 마냥 돈 달라고 벌써 성화냐?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나중에 여유되면 갚아달라는 말이었어요. 왜 화를 내고 그래 엄마? 저기 집에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니 돈 못 모을 게 뻔해서 하는 말이야. 그래도 어린이집 교사하면서 착실히 직장 생활하는 애를 너무 몰아세우지 말아라. 임신했는데 괜히 스트레스 받으면 큰일 난다. 그래요 아가씨, 괜히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갚아도 돼요. 야 강현정, 아무튼 아기 가진 거 축하한다. 결혼도 그렇고 아참 딸이라고 했나? 우리 집에는 어째 딸뿐이냐? 우리 집 딸만 둘인데. 그러게 아들이 귀한 집이네. 둘째는 아들 낳지 뭐. 한 서너 명 낳고 싶어. 어린이집에서 일하면서 애들이 엄청 귀엽더라고. 아이고 뭘 그렇게 많이 낳냐 요즘 세상에. 야 나도 카톡 할 줄 안다. 내게도 안부 인사해라. 어머 아버님도 한 손으로 핸드폰 하시나 봐요. 몸은 좀 어떠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버지. 많이 괜찮아졌지 뭐. 중풍으로 몸 왼쪽만 쓸 수 있으니 왼손으로 밥 먹는 것도 익숙해졌다. 코로나 걸리셨던 건 괜찮아지셨고요? 맛이랑 냄새가 잘 안 느껴지는 거라 두드러기 나는 거 빼곤 괜찮다. 참만 다행이지 뭐야. 당신 죽으면 장애인 수당도 안 나오니 건강 챙기셔. 응? 이 여편네는 날 돈으로만 보는구먼. 아 몇 년간 똥 치우고 밥 먹여주고 몸 닦아주고 난 할 일 다 했수다. 자 이제 여기 가족 단톡방에 우리 남편 초대할 거니까 그런 암울한 얘기, 돈 얘기 그런 건 절대 하지 마세요들. 배재정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자, 우리 남편 배재정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정이 예비신랑 배재정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 식구가 된 걸 환영하네. 한 집에서 잘 지내보자고.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래 내 꼴이 이래서 미안하네만 잘 살아보자고. 네 건강하십시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가씨 새언니예요. 결혼 준비로 바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결혼식은 나중에 할 거라 바쁠 것도 없어요. 현정이 오빠인데 다음에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고요. 반가워요. 네, 언제든지 불러만 주십시오. 자기야, 그 돈 또 안 준다네. 아이고, 그러게. 근데 쓸 곳이 많긴 하겠지 뭐. 쓸 곳이 뭐가 있어? 그 좁은 방에서 신혼살림 하겠다는데 새 가구 넣을 자리도 없어. 4천이나 생으로 뜯어가 놓고 그쪽 식구들은 아주 평안하구만. 뜯어가다니. 기존 가구들 좀 버리고 신혼 가구 사고 하려면 돈 좀 들어가겠지. 참나, 진짜 어이가 없다. 정말 그만 좀 쉴드 쳐, 당신 가족들. 단톡방에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 집안 며느리 된 죄로 예의 차리느라 내가 수고한다 정말. 하여튼 미안해. 이번 돈 4천은 아마 꼭 갚을 거야. 이제 남편도 있고 애도 생겼으니 현정이가 정신 차리고 돈 모으겠지. 퍽이나 갚겠다 아가씨가. 아기 사진. 우리 사랑이 출산했어요. 날 닮아서 너무 예쁘죠? 어머, 너무 예쁘네요. 축하드려요. 수고 많았어요. 그래, 축하했다. 야, 몸은 괜찮지? 아이고, 예쁘다. 우리 딸내미 어렸을 때랑 똑같이 생겼구나. 출산할 때 너무 아플까봐 제왕절개 택해서 했더니 이건 후불지의 고통이란 말이 딱 맞네. 자연분만한 산모들은 막 돌아다니는데 난 일어나지도 못하겠어. 아이고, 나 죽네. 맞아요, 아가씨. 저도 여가여서 둘째 땐 제왕절개 했는데 낳고 나서 엄청난 통증 시작이죠. 아이고, 언니, 왼쪽으로 누우면 왼쪽으로 내장이 다 쏟아지는 느낌이고 오른쪽으로 누우면 또 와르르 쏟아지는 느낌이에요. 이거 언제 괜찮아져요? 한 3, 4일은 죽었다 생각해야 해요. 일어난 후에도 기역자로 꺾여서 다니고요. 너무 아파서 남편이 잘 도와줘야 해요. 네, 제가 옆에서 잘 간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탄생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미야, 현정이가 애를 낳았잖냐? 근데 나도 일을 나가봐야 하고 그래서 현정이가 산후조리원을 이미 계약했다고 하는구나. 아, 네. 요즘 다 산후조리원 미리 계약해 놓죠. 그런데 가격대가 조금 있는 곳이더라고. 그래서 3주 아니고 딱 2주만 했다고 하는구나. 아, 그래요? 얼만데요? 마사지까지 포함해서 한 900 정도 드나 봐. 근데 얘네가 계약금은 이미 냈으니 한 800 정도만 네가 협조 좀 해줄 수 있겠니? 네? 2주에 900인 곳을 계약했다고요? 어머니, 전 돈 아까워서 마사지도 안 받고 2주에 180짜리 갔어요. 그때만 해도 몇 년 전이잖니. 요즘 강남은 2주에 2,500 하는 데도 있다더라. 그에 비하면 엄청 싼 거지. 현정이가 몸이 좀 약하고 천식기가 있잖니. 너무 오래된 곳이나 좁은 방에선 좀 힘들 것 같아서 약간 넓은 방으로 계약했다더라고. 800을 저보고 다 내라고요? 그렇게 못하겠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야! 옷장사에서 월 1,000씩 버는 애가 그 정도도 협조 못해주니? 너 참 독하다, 야! 그럼 한 500이라도 협조해라. 나머지는 네 남편한테 말해볼 테니. 어머님, 저희가 무슨 이 집안의 ATM기도 아니고 시시때때로 돈 내놓으라고 하시면 저희는 언제 돈 모아서 아파트로 이사 가나요? 저희도 좁은 빌라 살고 있잖아요, 아직. 여긴 초등학교도 너무 멀어서 애들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사 가야 한다고요. 넌 월 1,000씩 벌잖니. 이번이 마지막이니 이번 한 번만 협조 좀 해다오. 계좌 보낼 테니 거기로 넣으면 된다. 예, 수고해라. 네, 알겠어요. 자기야, 현정이 이혼한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한 지 이제 6개월 됐는데. 현정이 2년이 애 낳고 산후 우울증이라고 정신과 다니고 약 먹었거든. 그걸 핑계로
애도 제대로 안 보고 심지어 애가 있는 방에서 창문 열고 담배 피고 했나 봐. 미쳤네, 미쳤어. 담배 예전에 끊지 않았어, 아가씨? 육아하느라 스트레스 받는다고 다시 폈나 봐. 그래서 매제가 스트레스 풀라고 친구들이라도 만나라고 하면 나이트 갔다가 새벽에 들어오곤 했대. 개벌은 난 못 주네. 애 낳는다고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니구만. 매제도 우리 집에 같이 살면서 아버지 저렇게 누워 계시지. 와이프 그 모양이지. 엄마도 은근 잔소리를 좀 하셨나 봐. 그러니 못 참고 본인 집으로 가버렸대. 그럼 애기는? 매제가 이런 상황들을 본인 어머니에게 다 말씀드렸나 봐. 사돈어른이 애는 자기가 키워줄 테니 이혼하고 애 데리고 당장 나오라고 하셨대. 어머, 애기도 못 보고 아가씨 힘들겠네. 아니, 현정이 2년은 오히려 애 안 봐도 되니까 그냥 편한가 봐. 내 동생이지만 미친 거지. 어째 모성애도 없냐? 무슨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왜 그 모양이냐 진짜. 애기만 불쌍하다. 정말 아이고, 이걸로 내가 들인 돈은 다 물거품이 됐구나. 휴, 힘 빠진다 진짜. 이젠 뭐 다 끝났으니 더 이상 돈 달란 말도 안 하실 거야, 우리 엄마도. 제발 그러길 빈다, 빌어. 시야, 애미의 비야. 내가 기니 할 말이 있어. 너희만 초대했다. 이거 특급 비밀이니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뭔데요, 엄마? 무슨 일 있나요, 어머님? 부동산 개발 호재 전단지. 현철이 너 옛날 우리 살던 집 주인 김씨 아저씨 알지? 네, 알죠. 부동산 하셨던 분? 그 아저씨가 준 거예요, 전단지? 그래, 어제 연락이 왔는데 지금은 아주 큰 부동산 컨설팅 회사 대표이사라더라. 엄청 성공했나 보더라고. 그분이 어떤 정보를 주신 거예요? 미공개 개발 호재라면서 자기 가족 친척들이랑 가까운 지인들한테만 특별히 소개해 주는 거라더라. 이미 가족들은 지분을 많이 가졌대. 에이, 어머님,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잘못되면 큰일 나요. 그래, 엄마. 그런 거 다 사기야. 무턱대로 믿으면 안 돼. 무슨 사기냐. 사기면 자기 가족들한테 사라고 했겠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여튼 의심들은 많아가지고. 거기가 지금은 아직 논밭인데 앞으로 제한이 풀려서 복합 쇼핑몰이 크게 들어온다네. 주변에 아파트가 무려 1만 세대가 들어오고 GTX가 그 앞으로 뚫린다 하더라고. 강남까지 25분이면 도착이라더라. 아직 정부 발표가 안 나서 헐값에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카대. 그래서 얼마 투자하라고 하는데? 지금 한 3천이면 엄청난 지분을 사들일 수 있나 봐. 우리가 안 산다 하면 바로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넘어가니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아서 연락했다. 아이고, 어머님, 저희는 지금 아파트 사려고 돈 모으고 있어서 다른 곳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엄마도 거기 돈 넣지 마. 괜히 잘못되면 어떡해. 나만 믿어봐라 카이. 내가 떼돈 벌게 해줄게. 그럼 딱 반만 투자해보자. 1,500. 어머니, 죄송해요. 진짜 저희는 여유가 없네요, 현재. 죄송합니다. 뭔 여유가 없냐? 주기 싫은 게지. 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게냐? 엄청난 정보라니까. 마지막 기회이니 한번 넣어보자. 아니야, 엄마. 그냥 잊어버리고 하지 마세요. 참네. 너네 다 크게 후회하게 될 거다. 현철아, 아버지가 긴급 수술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 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이미 병원에 왔지. 코로나 때문에 보호자는 한 명만 가능하니 올 필요는 없다. 어머, 아버님 많이 안 좋으신가요? 숨을 잘 못 쉬고 온몸에 통증이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폐물이 차고 뇌 종양이 발견됐나 봐.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워낙 큰 수술이라 수술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구나. 얼마나 필요한데요, 엄마? 한 1,000만 원 돈. 혹시 지금 좀 보내줄 수 있냐? 그래요, 어머님. 지금 그때 그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어머님이 수고가 많으시네요.
엄마, 혼자 힘들 것 같으면 내가 회사 연차 내고 갈게요. 아니다. 회사에 지장 있으니 나 혼자 간호하마. 고맙다. 시아엠이야. 아버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나야 뭐 늘 똑같지. 수술하신 곳은 다 물었나요? 아직 병원이세요? 수술? 뭔 수술? 저번에 긴급 수술하셨잖아요. 어머님께 연락 왔었는데. 나야 더 이상 뭐 안 좋을 게 있겠냐. 이대로 살다 죽는 거지. 수술한 적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네? 어머님, 아버님 수술하신 적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아직 입원 중이신 거 아니야? 아, 그게 말이다. 그때 그 좋은 기회 잡으려고 했지 뭐. 무슨 기회? 그 부동산 어쩌고 말하는 거야? 그래. 어머님, 그럼 거기에 1,000만 원을 다 투자하신 거예요? 그렇지. 거기에 내가 모은 돈 500까지 다 합쳐 1,500 넣었지. 엄마, 아이고, 거짓말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그거 말 나온 김에 크게 말이다. 그 후에 김씨 아저씨한테 전화를 해보려 하는데 도통 연락이 닿질 않는구나. 이 일 어쩌냐? 네? 그럼 완전히 사기당하신 거예요. 아예 연락이 안 돼요? 그렇네. 이거 어째야 할지. 그럼 우선 경찰에 연락해야지. 내가 지금 반차 내고 집에 갈게요. 엄마 집이 줘. 그래, 집이다. 어떻게 된 일이야? 경찰에서 뭐래? 완전 사기 집단이었어. 여기에 당한 사람만 190명이래. 뭐? 그 김씨 아저씨는 아직 못 잡았대? 아예 해외로 도주한 것 같대. 좀 오래 걸릴 거라는데. 아, 진짜 스펙터클하구나. 아주. 어휴, 속 터져. 이젠 사기까지 당하네. 우리 엄마도 충분히 미안해 하시고 지금 완전 멘붕 상태이시니 너무 몰아붙이지 마. 뭐? 이 상황에서도 엄마 편을 드냐?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내가 무슨 은행이냐? 당신 시댁 식구들이랑 손절하든가 나랑 이혼하든가 선택해. 이러다 나도 다 거덜나겠어. 자기야, 한 번만 용서해드리자. 아니, 나 이대로 살다간 정신병원 가겠어. 나도 우리 애들이랑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 가족들이랑 손절 못하겠으면 당장 이혼해, 우리. 자기야. 시댁 식구들과 손절한 지 언 3년쯤 되어가네요.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돈도 착실히 모았고 런칭한 쇼핑몰이 대박나서 우린 초등학교 근처에 무려 한강뷰 아파트로 이사 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마 저 몰래 시댁과 계속 연락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더 이상 돈 뜯어가는 식구들 없으니 돈이 모이네요. 아직도 가끔 환청이 들리는 듯합니다. 시아엠이야. 돈 좀 협조해 주렴. 마지막이다. 이번 한 번만. 아휴, 여러분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족들이 있다면 마음 굳게 먹고 손절하세요. 일단 내가 살고 봐야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행복은 내가 챙기자고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7살 된 여성이에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직원 7명이 있는 작은 투자회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꿈 많고 멋 모르던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갑작스레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평소 왕래하던 일가 친척도 없었기에 어리다면 어린 나이 때부터 혼자 살아가야 했고 늘 외로웠어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부모님이 남겨주시고
간 재산이 상당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답니다. 아버지와 어렸을 적부터 같이 지내던 삼촌이 한 분 계셨는데 제 후원자를 자청하셨고 많은 걸 배우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일찌감치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최고라는 걸 몸소 겪은 저는 삼촌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삼촌은 작은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1년 전 경험한 이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미건조했던 제 삶에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3년이라는 결혼 생활 동안 참 다사다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놈은 제게 종종 연락을 해오며 사랑을 갈구하고 있지만 돈 앞에 장사 없다고 늘 깨갱거리곤 하네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희야, 네가 내년에 졸업이던가? 네. 안 그래도 요즘 졸업반이라고 논문도 써야 하고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대학 안 오는 건데. 예끼, 그런 소리 말아라. 학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세상 살아가려면 기본 바탕은 해야 하는 거야. 네가 싫더라도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거다. 네 아빠랑 약속한 것도 있고. 그러니 조금만 더 참아라. 알겠지? 삼촌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그나저나 삼촌, 나 대학 졸업하면 일 시켜주는 거 맞지? 그래, 대학만 졸업해라. 그럼 다 해줄 테니까. 알겠어. 아, 맞다. 지난번에 나 주식 투자한 거 있잖아. 수익률 아주 좋은 거 알아? 삼촌 발밑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성공한 것 같아. 그렇게 혼자 발버둥 치더니 결국 성공하는구나. 마지막 학기 끝나면 그때부터 회사 나와라. 김 부장한테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일 배워. 정말? 삼촌 정말이지? 대신 쉬운 건 하나도 없을 거다. 정말 각오하고 들어와야 해. 이 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내 뒤를 이으려면 단단히 각오해야 할 거야. 아무리 너라도 쉽게 가르쳐 주진 않을 거야. 아니 뭐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그래.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거, 배운 거,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야 할 거다. 따라다녀야 하는 곳도 많을 것이고. 그러니 미리미리 몸보신도 좀 해두고. 알겠지? 알겠어, 삼촌. 오늘도 늦게 들어오셔? 아니다. 일찍 갈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냐? 무슨 일은 그냥 오랜만에 삼촌이랑 치킨에 맥주나 한잔 하려고 하지. 싱겁기는 알았다. 가는 길에 사갈 테니 집에 있으렴. 오케이. 저기요. 혹시 경영학과 윤정희 씨 맞죠? 네, 맞는데요. 저 아세요? 저는 법학과에 재학 중인 김기성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교양 과목 들으시는 거 같은 강의 듣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무슨 볼일이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기 시작할 때 정희 씨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혹시 휴대전화 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익숙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함부로 연락처 넘겨주는 거, 저 그런 행동 안 해요. 저에 대해서 뭘 안다고. 못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조금 소심해서 그런데 원래는 안 이러거든요. 그냥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건데 연락처 교환해서 종종 커피나 한잔하는 사이라도 되면 안 될까요? 글쎄요. 제가 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랑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 할 일을 하느라 그쪽이랑 연락할 시간 없어요. 최대한 방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용기 내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행동 자체가 방해하는 거거든요. 저 논문 자료 찾아야 하니까 비켜주시겠어요? 1분 1초가 아까운데 길 막지 말고 비켜요. 저기요, 괜찮아요? 아니 그렇게 비키라니까 왜 거기 서 있고 그래요?
그리고 무슨 남자가 이렇게 비실비실해? 죄송합니다. 어디 봐요. 많이 다쳤어요? 아휴, 진짜 내가 못 살아. 지금 당장 저랑 병원 가요. 치료비 내드릴게요. 제가 이런 이미지가 아닌데. 그럼 신세 좀 지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타학과 학생이었던 남편이 저에게 먼저 돌진을 해왔죠. 그때까지만 해도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남한테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 오로지 일에만 집중했기에 연애할 생각조차 없었어요. 조금 부끄러운 말이지만 사실 제 외모가 어디 가서 뒤처질 정도는 아닙니다. 사납게 생겼다는 말을 자주 듣긴 했지만 되려 그게 매력이라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아무튼 남편과는 우연찮은 계기로 인연이 닿았고 남편이 저를 1년 정도 쫓아다녔어요. 일찍 가족을 여인 저였어서 누구에게 정을 주거나 그러는 게 쉽지 않았는데 저에게 온갖 정성을 쏟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열리더군요. 그래서 서로 알게 된 지 1년 정도 만에 제가 겨우 마음의 문을 열었고 그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5년이라는 긴 연애를 하게 되었답니다. 정희야, 김서방이랑 만난 지 오래되었지? 그렇죠. 올해로 5년째인가 그럴걸요?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으세요? 왜긴 네 나이도 들고 결혼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지. 너도 시집갈 나이가 되었잖니. 아이고 웃겨라. 삼촌, 시집은 무슨 시집이에요. 한참 일 배우고 적응하는 사람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러면 김서방 계속 저렇게 독수공방 시킬 거냐? 내가 지켜보니까 김서방은 너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 안 그런가, 김서방? 네. 정의만 받아준다면 저는 언제든 좋습니다. 집안 형편 생각하면 결혼 못해야 맞지만 이 어려운 상황도 정이랑 함께 헤쳐나가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자네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구먼. 혹시 내가 알아야 할 게 있나? 삼촌, 난 아직 결혼 생각 없다니까? 한참 일 배우고 적응하고 있는데 결혼해서 가정 생겨서 신경 뺏기면 적응 못한다고.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니야. 이 녀석아, 때가 어딨니? 서로 좋아하고 환경이 맞으면 그만이지. 결혼 비용 때문에 그러는 거면 걱정하지 마라. 그나저나 자네 집안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 사실 그게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나 하고 계시는데 늘 적자예요. 여동생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중학생이고요. 한창 예민한 시기라 제가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쯤이야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만이지. 아버님은 무슨 사업을 하시는데 그러셔? 우리가 투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지.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 게 내 철칙이라 조사는 어느 정도 해봐야겠군. 투자를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지만 조금씩 회복하고 계세요. 아무튼 저는 정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나는 아직 결혼 생각 없어. 일 배우는 것도 힘든데 결혼까지 하면 어느 하나 제대로 신경을 못 쓸 거야. 그리고 결혼한다 해도 아이 낳을 생각은 없어. 준비된 것도 없는데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 낳진 않을 거거든. 얘가 그래도 옛날 같으면 네 나이에 자식도 여럿 있었어.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둘이 나이도 있으니 진지하게 결혼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 만나면서 양가 집안의 인사는 드렸니? 아직이요. 그것도 예의가 아닌 거야. 둘이 정말 진지한 관계로 만나고 있으면 적어도 서로 안면은 터야 하는 거다. 내가 늘 말했잖니. 사람 관계에 있어서 첫 인상, 신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둘이 결혼할 거 아니면 질질 끌지 말고 헤어지던지, 결혼할 거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던지.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정이야, 정말이야? 그 말 진심이냐고. 내가 언제 결혼한대? 생각해 본다는 거잖아. 당신도 너무 설레발 치지 마.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아무튼 조만간 인사도 드리고 제대로 생각 좀 해보자. 알겠어. 5년이라는 연애를 하고 나서 29살이 되던 해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시댁은 유통사업을 하시던 시아버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고 놀기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죠. 시아버지는 성격이 호탕하신 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고요. 가족의 정이 그리웠던 저여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와서는 생각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 제 곁에 함께하면서 저를 위해 헌신해준 남편이나 철없어 보이지만 발랄한 시누이,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무언가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남편과 함께 미래를 그려가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양가 인사를 끝마치고 상견례까지 무사히 치렀어요. 없이 사는 집들이 아니라서 회사 근처에 신혼집을 얻었고 많은 사람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 일 안 힘들어? 나야 늘 해오던 일이니까 괜찮지. 당신이 많이 뒷바라지 해줘서 크게 부담되는 건 없네. 당신은 요즘 회사 어때? 지난번에 듣기로는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다며. 그러게 말야. 우리 회사 좀 이상해. 임원진들 교체된 것도 그렇고 다들 불안해하는 눈치야. 마케팅팀 직원이 그러는데 곧 망할지도 모른대. 그건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 회사 요즘 번번이 계약 실패하고 투자금 받아낼 회사도 없어서 겨우 연명하고 있거든. 지난달에 영업부에서 20명이나 잘렸어. 그렇게 한 번에 사람들 없어지면 남는 게 없잖아. 불안하긴 하네. 그럼 이참에 이직 준비해보는 거 어때? 어차피 그냥 경험 쌓으려 들어간 회사고 평생 뼈 묻을 생각은 아니었잖아. 그건 그렇지. 근데 이제 와서 무슨 회사에 이직하고. 당신 법학과 나왔으니 보험 쪽도 괜찮고 지금 나이에 사법고시를 보는 건 좀 어려우니까 다른 길을 물색해봐야지. 그런가. 이럴 거면 진작에 사법고시 볼걸. 그래도 고시가 쉬운 일은 아니니까. 아니면 아버님 회사에서 일해보는 건 어떤데?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인력 보충해야 한다고 하시던데. 아, 맞다. 그렇네. 아버지한테 연락해봐야겠다. 아, 그리고 사실은 말이야, 당신한테 좀 부탁할 게 있어서. 뭔데? 돈 문제만 아니면 돼.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번에 일 시작하시는 게 있는데 해외에 자주 다니셔야 하나 봐. 그래서 현아가 걱정되는지 나한테 부탁하시더라고. 아가씨는 왜? 학교 잘 다니고 잘 지내는데 뭐가 문제인데? 아무래도 여자니까 혼자 두게 하는 게 좀 그런지 우리 집에서 당분간만 살게 하면 안 되냐고 그러시더라. 수험생이기도 하고. 그거야 어려운 일 아니니까 상관없어. 집도 넓고 방도 많은데. 정말? 그럼 현아 보고 짐 갖고 오라고 해도 돼? 그래, 그러던가. 그래야 아버님이 일하시는 거 아냐? 걱정하실 바엔 빨리 데리고 오는 게 맞지. 정말 고마워 여보. 그래도 저 녀석 대학 가고 그러면 독립시킬 거니까 당신이 조금만 참아줘. 알겠어. 난 또 뭐라고. 그럼 이모님한테 집 청소 좀 해두라고 해야겠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시아버지가 해외로 업무를 보러 다녀야 했고 저희 부부는 시누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수험생이던 시누이는 한참 까칠하기 그지없었지만 그래도 자기 할 일 알아서 하는 다 큰 성인이나 다름없으니 좀 수월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뒷바라지하며 사이좋게 잘 지내보려 노력했습니다. 공부하느라 힘든 시누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뒀거든요. 근데 그게 화근이 되었는지 점점 바라는 게 많아졌고 제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더군요. 고3 수험생이니 스트레스도 이만저만 아닐 거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던 시누이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고, 저희 부부는 각자 할 일을 하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삼촌이 갑작스레 심장마비로 황망히 세상을 떠났고, 저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한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마음을 좀 추스르려 재택근무를 하며 집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언니, 드레스룸에서 언니 옷 좀 빌려 입어도 돼요? 내 옷은 너무 어린 티가 나서. 이번에 파티 가야 하는데 다 있는 집 자식들만 온대요. 그래서 그런데 나 옷 좀 빌려줘요. 아가씨, 이번에 학점 잘 받았어요? 이번 학기도 유예되면 졸업 못하잖아요. 대학 다니는 의미가 없는데. 이러면 나중에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언니. 기분 좋게 나가려는데 왜 그래요? 아가씨, 젊은 마음에 노는 거 이해하는데 몇 년 더 살아본 사람으로서 충고 하나 해주자면 지금 그렇게 즐기는 동안 누군가는 성공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아가씨도 아가씨 인생을 위해서 무언가를 좀 해봐요. 언니, 누가 보면 몇백 년 산 도사님인 줄 알겠어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아요. 언니가 그렇게 걱정해주지 않아도 된다고요.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아무튼 언니 명품 빌려줄 거예요, 말 거예요? 가져가요, 가져가. 대신 지난번처럼 망가뜨려 오면 이번엔 수선비 받을 거예요. 자리가 자리인지라 빌려주는 거예요. 와, 역시 언니밖에 없어요. 죄다 신상이라니. 짱이네요. 아, 그리고 언니 미안한데 내 방에 들어오지 마요. 나도 옛날 그 어린애가 아니에요. 방 청소해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제 프라이버시 좀 존중해주세요. 그럼 좀 잘하던가요? 이모님 그만두신 뒤로 스스로 안 하잖아요. 나도 내 집 더러운 꼴은 못 봐서. 에이, 야박하게 왜 그래요? 그냥 사람 하나 새로 고용하든지 하면 되잖아요. 아가씨, 나 아가씨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들이 나를 위해 고생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아가씨 집 아니라는 거 알아줬으면 해요. 그이가 독립시키자는 거 내가 데리고 있자고 한 거니까. 아버님도 해외에서 오래 계시니까 아가씨 걱정된다고 하셨고. 지금 나한테 생색내는 거예요? 인생 몇 년 더 살았다고 뭐 좀 되는 모양인데 나도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어린애 아니고. 아무튼 충고는 그만하고 나 좀 나갔다 올게요. 집 좀 잘 지키고 있어요. 시아버지의 사업은 어느 정도 안정화돼 가는가 싶더니 점점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한 투자처를 찾기도 어렵고 일만 벌여놓은 상황이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빚더미에 앉고 말았습니다. 가족끼리 투자는 하지 않는 법인데 저는 큰 마음 먹고 시아버지를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물론 가명을 써서 말이죠. 살아생전 삼촌이 가족을 도울 땐 가족 티를 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바라는 게 많아진다고요. 그렇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게 되었고 시아버지의 사업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 가기 시작했어요. 상승세를 달릴수록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의 기세도 하늘을 찌르더군요. 공주님처럼 자라온 시누이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제 회사에 대해 잘 모르던 시누이는 언제부터인가 저를 까내리거나 무시하기 시작하더군요. 겉으로만 보면 삼촌에게 물려받은 제 회사가 규모도 작고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업계에서 대표된다고 할 만큼 상당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었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을 할 땐 늘 가명을 사용해 왔던 터라 더더욱 그러했죠. 제가 집에서 쉬면서 일을 하다 보니 집안일도 상대적으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성격상 더러운 꼴은 못 봐서 직접 이것저것 청소도 하는데 집안에서 유독 더러운 곳이 있었다면 바로 시누이의 방이었죠. 과자를 먹고 난 뒤 생긴 쓰레기라던가 부스러기, 던져놓은 옷가지들이 뒤엉켜
정말 돼지우리가 따로 없었거든요. 아가씨, 난데요. 오늘 집에 손님 온다고 해서 집 청소 좀 하다가 방이 너무 더러워서 손 좀 봤어요. 네? 뭐라고요? 그럼 내 방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청소기만 잠시 돌렸으니 걱정하지 마요. 뭐 안 만졌고 웬만한 건 그대로 있으니 확인해봐요. 아, 새언니. 내 방 맘대로 들어오지 말랬죠? 도둑년처럼 자꾸 왜 들어오는 건데? 자꾸 이딴 식이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에요? 가만 안 두면 어떡할 건데? 우리 아빠한테 말해서 당장 내쫓을 거야. 뭔가 지금 단단히 착각하고 있나 본데. 여기 내 명의로 된 내 집이고 아버님이 뭐라 해도 난 나갈 이유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거 알아두세요. 뭐예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내가 나이는 어려도 시누이 되는 사람인데 며느리가 시누이한테 이렇게 막 대해도 되는 거예요? 언니가 해도 너무했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실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어린애도 아니니 알아서 방 청소 정도는 해야지. 저대로 두면 몇 개월은 가면서 무슨 말이 필요해요? 내가 말했죠. 다른 사람이 아가씨를 위해서 고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라고. 무슨 말버릇이 그래요? 내가 내 방 안 치우고 알아서 잘 살겠다는데 무슨 상관? 여기 내 집이고 아가씨가 사는 방은 내 집 안에 있네. 아버님 부탁으로 데리고 사는 거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와, 언니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시네? 언니, 이혼당하고 싶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누이한테 빌빌 기던데 언니도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착각을 해도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가씨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 도움이라는 생각 못 하겠어요? 이 집 입고 있는 옷, 먹는 거, 밖에서 쓰는 돈, 그거 모두 출처가 어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받아 펑펑 쓰는 삶. 뭐 그런 거예요? 아가씨가 부자라도 되나 본데?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우리 아빠 이번에 이익 본 게 얼만 줄이나 알아요? 지난달에 나 샤넬백 사준 것도 아빠가 사준 건데 좋은 말로 할 때 나한테 사과해요. 난 사과 안 해요. 아가씨가 반성해야지. 안 그래도 아버님께 전화할 일 생겼는데 해야겠네요. 아가씨는 아가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내 집에서 더 이상 소란만 안 피웠으면 좋겠네. 저는 점점 버릇없어지는 시누이를 어떻게 할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또 다른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사업 수완이 좋아진 시아버지는 욕심이 과해졌는지 이리저리 사업을 벌이기 급급하더라고요. 남편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아버지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고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던 참이었거든요. 그러다 시누이와 남편이 크게 한방 사고를 치더군요. 사람을 시켜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도박도 하고 바람도 피우고 시아버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있었고 돈 맛을 아신 뒤로는 뒷돈을 받으며 온갖 불법적인 일을 하기 시작하셨죠. 제 사업 철칙은 불법적인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인과관계에 있어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함께 해온 시간도 있으니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헛된 수고가 되고 말았고 제 눈으로 직접 남편의 바람을 목격하면서 모든 환상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아, 언니 내 방에 또 들어왔었어요? 진짜 한두 번 말하면 알아들어야죠. 아이고, 뭐 때문에 그래? 아, 오빠. 언니가 내 방에 자꾸 들어오잖아. 내가 일부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청소해주느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방 좀 잘 치우던가요? 내가 계속 말했잖아요. 집에 손님도 오고 그러면 다 보이는 곳인데 그게 다 아가씨
이미지라고 몇 번을 말해요? 참견 좀 하지 마요.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야? 진짜 정도껏 해야지. 새언니 대접해주니까 좋아 죽지? 부모도 없는 고아년이 시누이한테 기어올라? 야, 너 선 넘는 거 같은데? 지금 말 다 했어요? 말은 함부로 하라고 있는 게 아닌데요. 방금 그 말 취소하고 나한테 사과해요. 웃기고 앉았네. 언니, 우리보다 돈 많아요? 별 볼 일 없는 년이 어디서 유세야? 이 집? 얼마면 되는데? 우리 아빠한테 말하면 다 살 수 있거든? 사보던가. 네? 뭐라고요? 사보라고요? 그래, 사보라고. 현금 융통 못해서 매번 어음 빌리고 뒷돈이나 챙기는 네 아빠. 지금 이렇게 살 수라도 있는 거 누구 덕분인지 알아? 당신도 말 좀 가려서 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일군 사업인데. 그리고 시아버지한테 네 아빠라니 말을 좀. 당신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아니 왜 정색하고 그래? 솔직히 당신 삼촌한테 물려받았다는 회사 제대로 된 회사기는 해? 어떻게 된 회사가 사무실도 없고 미팅을 집에서 하고 그러냐? 티 안 내려고 그런다. 그리고 당신 요즘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바깥일 하는 사람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거지. 내가 모임이 좀 많아? 다 초대받아 가는 거라고. 바람 피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좋게 말할 때 다 이실 찍고 해. 그리고 김연아, 너는 얹혀 사는 주제에 말이 많아? 너는 오늘부터 길바닥에서 자라? 당장 짐 싸서 나가. 뭐? 새언니 지금 미쳤어요? 제정신이냐고. 그리고 내가 속상해서 말 안 했는데 언니 지난번에 내가 남자친구한테 선물 받은 반지 그거 언니가 가져갔죠? 내가 참고 살다 보니 도저히 안 되겠네. 내가 왜 그동안 집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했는데 다 너희들한테 기회 주고 지켜보려고 했었던 거야. 그리고 아가씨, 그 반지 난 보지도 못했거든? 어디서 나를 도둑으로 몰아? 당신 아버지한테 투자한 Y라는 사람 누군지 알아?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계약 내용 아버지랑 나랑 그쪽 담당자밖에 모르는데 뭐든지 다 비밀이라고 해서 우리만 알고 있는 건데 당신 내 뒷조사했어? 오빠, 언니 진짜 이상해. 제정신 아닌 것 같다고. 내 반지나 내놔. 뒷조사야 했지. 너 바람 피우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Y를 어떻게 하냐고? Y 투자회사 실소유주가 나거든. 즉 그 모든 게 다 내 돈이라는 소리야. 알아? 그리고 김연아, 너 입 안 닥쳐? 어디서 나를 도둑으로 몰아. 네가 술 처먹고 돌아다니니까 어딘가에 떨어뜨리고 온 거겠지. 왜 나한테 지랄인 거야? 뭐? 개소리하지 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못 믿겠으면 아버님께 가봐. 1시간 이내로 계약 파기할 거니까. 뒷돈 받아온 거 더러운 짓 한 거 다 알았으니 계약 유지할 필요 없거든. 우리 회사 철칙이야. 더러운 돈 취급 안 하는 거. 그렇게 알고 둘 다 짐 싸서 나가. 사람 부르기 전에. 여보, 자기야. 저는 두 사람을 그 길로 내쫓았고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물론 시아버지 회사에 투자했던 투자금도 회수했고요. 하지만 다는 못하더라고요. 워낙 까먹은 돈도 있고 뒷돈으로 굴리다 보니 사정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하지만 봐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평생 같이 살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뒤에서 배신당하니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이혼 소송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 받은 거 방 구할 때 쓰라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자금을 회수하니 금방 휘청이더군요. 몇 억이나 되는 빚도 생기고 시누이는 그 와중에 명품 타령하고 한순간에 서류 몇 장으로 모든 관계가 정리된다니 조금 어이없었지만 그렇게 끝을 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하루가 멀다고 저를 찾아오기 바쁘지만
저는 매번 매몰차게 대하고 있어요. 허무하게 끝난 사이지만 이미 끝장을 다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도 없고 아무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저만을 위해 살아야겠다. 다짐을 했고 더더욱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회사 일에 몰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강남에 번듯한 사무실도 얻었고 직원들도 자율 출근제로 자유롭게 오가며 일하고 있어요. 제 인생의 한 획을 그었던 결혼과 이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 있었지만 잘 해낼 수 있겠죠?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힘들기 싫습니다. 제 인생 더 빛날 수 있겠죠? 그럼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